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균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중대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일어나 주십시오.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헌법재판소가 파면 선고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헌재가 당연히 윤석열을 파면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적을 감싸준다면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대한 범법자를 봐준다면 앞으로 어느 공직자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인용할 수 없게 되어 탄핵소추 제도를 소멸시키는 것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0일이 넘었고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주 전쯤부터 헌법재판관님들 중에 보수적인 몇 분이 윤석열 파면에 딴지를 걸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다수 국민들의 상식이 있는데 법관으로 20년, 30년 재직했던 분들인데 그분들도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을 텐데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문이라고 애써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선고일자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을 지켜보며 그 소문이 사실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듭니다. 사실이 아니면 좋겠지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너무 큰 위기에 빠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윤석열 피청구인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되겠습니까? 내란 범죄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국군을 통수하게 될 것입니다. 상식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이 윤석열 퇴진운동에 나서면서 2년간 정치적 혼란 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으로 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서민적 정책 유지로 민생은 더 악화할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향해 무인기, 아파치 헬기, 전단 풍선을 계속 띄우면서 대남 도발을 유도할 것입니다. 내란 종사자인 김용현, 여인영, 이진우, 조디오 등이 사면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내란 옹호 세력, 사법 테러 세력, 사이비 종교인들이 홍위병처럼 큰 소리를 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하여 법치주의가 능멸을 당할 것입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행동의 기준이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절단이 나고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반면 파면이 선고되면 국힘의원들과 태극기 모독부대에서 잠시나마 소란이 있겠지만 곧 대선 국면에 들어가고 새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국가 질서는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위에서 말씀드린 끔찍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을 192명이나 선출해 주셨는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힘든 부탁을 드려 면목이 없습니다. 수구의 뿌리, 내란 옹호 세력의 뿌리가 이처럼 깊을지 몰랐습니다. 탄핵을 반대하고 있을지 모르는 헌법재판관 몇 분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분들이 헌법과 국민상식과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게 하려면 국민 여러분께서 광화문으로 모여주셔야 합니다. 헌재 선고가 날 때까지 광화문에 모여서 압도적인 다수의 목소리로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내리도록 외쳐주시고 윤석열의 대통령 복귀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그것만이 헌법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대한민국의 파국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민 여러분, 매우 송구하지만 다시 한번 나서 주십시오. 우리는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광장에서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87년 60 민주화 항쟁, 2017년 촛불혁명, 2024년 비트 혁명 때 보여주셨던 구국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서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